접선. 내일 해야 될 또 다른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오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정의가 좀 바뀐다고. 정의가 그 전까지 했던 그 전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접선 관련된 문제가 이제 두 군데서 나왔는데 수학 상위 2차 함수 파트에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어? 뭐 기울기 주어져 있으면 뭐 기울기 2라고 주어져 있으면 2x 플러스 n 놓고 판별식 0되는 n값 찾았어. 그치? 그리고 원에서 그치? 원에 접하는 직선 이런 거 구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했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 그치? 거기서는 원이 뭐라고 정의가 돼 있냐면, 왜 미분계수 뭐 이런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의 접선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 그치? 2차 함수의 접선은 뭐라고 정의가 돼 있냐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아닌, 즉, 기울기를 갖는 직선. y축하고 평행한 건, 교점이 하나잖아. 근데 이거 접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치? 그러니까 y축과 평행한 직선 제외한, 즉 얘는 기울기가 없지. 그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2차 함수와 한 점에서 만나면 그게 접선이었어. 어쨌든 원이든 2차 함수든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 몇 개냐를 가지고 접선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었다고. 여기서는 이제 3차, 우리는 이제 3차, 4차 뭐 이런 함수들이 나올 건데, 다른 함수들이 나올 건데, 여기서부터 접선의 정의가 좀 달라진다고. 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 그치?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다고. 물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만날 때도 있다 이거야. 오케이? 즉 그래서 접선은 교점이 한 개인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냥 그래. 자, 슉슉슉슉슉. 접선은 그냥 완전히 그냥 미분 직선의 방정식 의미로 갑니다. 어떤 y는 fx위의 점 뭐 t, ft 이 녀석을 지나고 기울기가 을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거. 심플해요. 기울기가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미분계수인 직선. 이 접선의 정의야 그냥. 교점이 뭐 한 개나 두 개나 이런 건 몰라. 알았지? 교점이 3,500개가 될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이 y는 f'(t) x-t 더하기 ft 이렇게 쓰기. 참고로 수학 상에 요런 거 나와.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이렇게 썼다고. y는 m 괄호 x-a 플러스 b 이제 이렇게 썼었다고. 이대로 쓴 거야. 그냥 기울기가 f't고 a, b를 지난다. t, ft를 지난다. 오케이? 네, 그냥 이렇게만 썼다고. 얘가 그냥 접선식이야. 그래서 있잖아, 반드시 모든 접선 관련된 모든 상황에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았지? 문제, 접선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보고 있지, 그치?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그치? 되게 표정이 되게 이렇게 아무 표정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디 갔어? 내가 하려고 했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잖아. 됐다. 자, 끝이야, 접선 이거. 있잖아. 딱 세 가지 상황.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접선 아이디어. 모든 단원에서 모든 접선이 나오는 모든 단원에서는 문제 유형을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한다고.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모든 2차 함수에서도
이참수 위에 한 점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이렇게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원도 원 위에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원과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여기 3차함수 4차함수 가지고도 이 함수 위에 몇 컴마 몇을 지나고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면서 이 함수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어떤 직선과 평행하면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어떤 직선과 수직이면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상황들이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이겠지, 그치? 세 번째, 이것도 아닌 거. 그냥 곡선 밖의 한 점을 지나는 경우. 문제가 딱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 모든 접선 관련된 단원에서. 저 뒤에 미적분 가면 접선 또 나와. 나중에 혹시 기백을 배우게 되는 친구들은 기백 단원에 가면 접선이 또 나와. 모든 단원에서 접선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뭐 공통으로 접할 때나 뭐 아니면은 접선을 줘놓고 뭐 접점의 좌표를 찾으라든지 이렇게 역으로 구하라는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치?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게 당연히 함수식은 주어져 있으니까 접선을 구하라고 할 거야. 그치? 자, 봐봐. 그럼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는 건 요렇게 써줄게. 문제는 얘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t가 얼마인지. 야, 그럼 함수에다가 그 t 집어넣어가지고 ft 찾아 못 찾아? 찾지? 야, 그럼 미분에서 t 집어넣어가지고 얘 찾아 못 찾아? 찾지? 뭘 못 찾아? 다 찾았네? 뭔 말인지 알겠어? 끝이야. 이러면 끝이라고. 너무 쉽단 말이야. 그쵸? 뭐 하나? 왜냐면 x가 1일 때, 2일 때 접선에 방정식을 구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봐. 그냥 접점의 x좌표만 주어져 있어야 돼. 왜? 함수식 주어져 있고 x좌표 주어져 있으면 y좌표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몇 나와? 3 나오지. 그치? 그 다음 미분에서 2 집어넣으면 2 나와. 그치? 결국 뭐 하라는 거야? 기울기가 2고 2,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야. 아주 심플하죠,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럼 있잖아. 이런 거 해볼까? 이렇게 돼 있고 x 뭐 3에서 해볼까? 접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값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이제 똑같이 풀면 된다고. 어쨌든 접점에 x좌표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치? 그냥 그래? 미분에서 3 집어넣으면 4 나오게 내가 그냥 만들어놨어. 알았지? 그럼 얘가 이제 3 집어넣으면 3,9에서 6 빼면 3 남냐? 3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4에 x-3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놓고 얘가 얘랑 똑같다 이렇게 놓고 a 값 찾으면 되겠지. 오케이? 어쨌든 접점의 좌표와 관련돼 있는 건 이렇게 푼다고. 뭐 뭐 미지수 하나 넣어놓고 이제 접선 주어지나 여기 식 다 줘놓고 뭐 접선 찾으라고 하나 뭐 거기서 거기인 문제. 됐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대. 기울기가. 즉 접점 x좌표를 몰라. 즉 y는 해서 얘만 알아. 지금 얘만. 그쵸? f 프라임 이게 t가 몇인지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f 프라임 t 즉 기울기가 3이다라는 건 f 프라임 t가 3이다 이렇게만 주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뭘 찾아야 돼? 이 녀석을 가지고 t값을 찾아야 돼. 그치? 이게 가장 우선이야. t값을 무조건 찾아야 돼. t값 찾으면 얘 알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얘도 아는 거잖아. 그치? 이게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럼 그 기울기, 주어진 기울기를 가지고 접점의 x좌표를 찾자가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오케이? 접점의 x좌표를 찾자가 첫 번째 목표야. 즉, 봐봐. 계속 좀 그냥 쉬운 걸로 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럼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의 좌표를 그냥 t, ft라고 놓으면 기울기가 f't가 돼서 얘가 이제 2t-2잖아. 그치? 근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된대? 기울기니까 2가 돼야 된다 이거지. 이거 풀면 t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t가 얼마인지 찾으면 ft도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다 찾았어요. 그치? 됐어요? 이 두 개까지는 뭐 너무 쉬운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만약 세 번째는 이거 뭐 많은 거 배울 거 없다고 그냥 딱 이것만 가지고 사실 맘 같아선 이거 세 개만 딱 알려주고 그냥 나머지 다 풀어 이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이렇게 응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 내일은 또 다른 것들을 알려줄게. 알았지? 일단 기본적인 거 딱 이 세 개만 얘기하고 내 지금 보내주고. 세 번째가 문제인데 얘를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치? 기울기도 모르고 접점도 몰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신에 뭘 하냐면 요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아.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이라니까 이 접선이 어떤 한 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 점이 주어져 있을 거라고. 그치? 이해돼? 아, 그러면 지난다 라는 걸 보면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 그치? A랑 B는 이미 문제에 주어진 상수야. 그치? 그럼 이 식에는 문자가 뭐밖에 없어 지금? 변수가 t밖에 없어. 그치? t밖에 없지. 아, 요 녀석이 t에 대한 방정식이야. t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말은 이걸 풀면 뭘 찾을 수 있어? t값을 찾을 수 있다 이거지. t값이 뭔데? 접점 x좌표. 그치? 아니 뭐 접점 x좌표 찾으면 다시 뭐 이거 돼 있는 거잖아. 이거 찾고 이거 찾아서 하면 돼 이제. 그럼 참고로 t에 대한 방정식이다 보니까 t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뭐야? 접선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알았지?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단편적으로 2차 함수만 봐도 2차 함수 주어져 있고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한 점 이렇게 있으면 접선이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3차 함수는 어느 지점이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 접선이 최대 3개까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내가 뭐 내일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 접선이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f'(t) x-t 플러스 ft라는 공식을 이용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t는 접점의 x좌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유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게 있고요. 기울기가 주어진 게 있고요. 우리 곡선,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진 상태가 있다.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접점일 때 어떻게 하고 기울기일 때 어떻게 하고 곡선밖에 한 점일 때는 어떻게 하자 뭐라는 얘기를 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센 유형 몇 가지랑 그 다음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첫 번째는 법선의 방정식.
이라는 건데, 얘는 이제 어디에, 어떤 문제에 주로 이용을 하냐면, 좀 이따 이제 이제 법선의 방정식은 이제 어디에 이용을 하냐면, 점과 이제 좀 요런 아이디어에 좀 문제에 이용이 됩니다. 뭐 2차 곡선이라고 그려놓고요.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곡선까지 거리 중 제일 가까운 지점은 어디 있느냐. 요런 거 관련된 아이디어에서 이제 좀 법선을 이용을 해요. 어떻게 이 법선이라는 게 그럼 뭐냐면, 어떤 y는 fx 위의 어떤 t, ft 위에 어떤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를 지나고 접선과는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따 다시 써줄게요. 그럼 우리 두 직선이 수직이다. 뭘 이용해? 두 직선이 수직하면 뭘 이용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거. 기울기의 곱이 얼마? 그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나 이렇게 있고요.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접선과 수직으로 지나는 요 선을 법선이라고 부른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요 점의 x좌표가 여기를 t라고 잡고 요 점의 y좌표를 ft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이 t일 때 미분계수겠지,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f', t가 될 겁니다, 그치? 그래 안 그래? 이 기울기가 f', t야. 그럼 질문, 요 기울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기울기, 요 녀석 기울기 마이너스 f' t분의 1이라고 쓰면 좋겠죠, 그쵸? 그럼 내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f' t분의 1이고 t, ft를 지나는 직선일 거야, 그치?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 여기다 쓸게요. 니네 요 밑에 쓰면 됩니다. 요 밑에다가 y는 마이너스 f' t 분의 1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어려운 얘기 그냥 법선이란 걸 그냥 정의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법선과 접선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형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점, 직선, 이거부터. 곡선의 최단거리부터 얘기를 할게요. 뭔 말이냐면,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요. 곡선이 하나 있고요. 이런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이 직선이 한 점을 잡고, 곡선이 한 점 잡고, 직선이 임의로 한 점을 잡아서 연결했을 때,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 오케이? 그럼 이제 그 거리는 언제일 거냐면, 일단, 이 곡선 위에 한 점을 고정해 놓는다고 하면, 이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거리는 반드시 수직으로 왔을 때 거리가 최단거리겠지, 그치? 또 곡선 위에 요 점을 잡았을 때 최단거리는 그럼 요 수직으로 갈 때 요런 거리겠지, 그치? 그러면은 각각 곡선 위의 점들의 최단거리들 중 제일 짧은 녀석, 이 곡선 위에 임의의 한 점과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골랐을 때 나오는 최단거리일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분필이 이렇게 다 박살난 거밖에 없지. 이런 거지. 이 병 모양의 일자의 파동을 보냈을 때, 파동을 이렇게 평행하게 보내서 이 곡선에 제일 먼저 맞닿는 지점. 그 지점이 이 직선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일 거야. 그치? 이해돼?
이해돼요? 당연한 소리죠, 그 되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식으로 쓰면 되냐? 그럼 얘랑 평행한 직선을 찾는 거죠. 평행한 직선을 찾아서 이 평행한 직선, 이 접선이 원과 만나는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최단거리일 겁니다. 그쵸? 이해됐니? 이해됐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요 길이는 그럼 어떻게 찾냐? 얘랑 얘랑 연립하면 실제로 이 접점을 찾을 수 있거든. 그치? 왜? 지금 얘 기울기가 만약에 1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 기울기가 뭐 1짜리 직선이야.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고 요 2차 함수식 주어져 있어. fx식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이용하면은 요 접선식을 찾아낼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결국 근데 접선식을 찾아낸다는 게 접점의 좌표도 찾아낸다는 거야. 그치? 이해됐니? 접점의 좌표 찾아낸다는 거지. 그럼 그 접점에서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돼. 알았지? 요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면 요런 아이디어도 있어. 고1 과정에 기억은 안 나겠지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이게 공식도 있어요. 평행한 두 직선이 삐비빔 삐비빔 너무 좁게 그렸나? 삐비빔 평행한 두 직선이 L1, L2 이렇게 있어서 L1하고 L2하고 평행할 때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봐봐. 임의로 아무데나 한 점을 지어서 두 직선과 수직이 되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길이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일 거잖아. 그치? 다른 데를 잡아도 뭐 그 길이가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공식이 y는 우리 두 직선을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요. y는 mx 플러스 n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y절편은 다른 상태일 거잖아. 그치? 그때 요 거리 d가 이런 거 아는 애 있나 모르겠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n 프라임 이제 요렇게 세우면 됩니다. 요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요렇게 세우면 돼요.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n 프라임 둘 다 표준형으로 y는 정리돼 있을 때. 오케이? 공식이에요. 왜 그렇게 생긴 거냐면 간단하게 유도를 해주면 요 직선 위에 임의로 한 점을 잡는 거죠. 이렇게 임의로 한 점을 잡아 a, 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았다고 하면 ma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는 거야.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a, ma 플러스 n 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려면 일반형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mx-y 플러스 n 프라임은요 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지.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알고 있나? 민지야? 분모에 뭐 들어가야 될까? 그치? m제곱 플러스 들어가고 x에다 요놈 대입, y에다 요놈 대입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x에 요놈 대입하면 ma 나오고요. y에 얘를 대입해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ma 마이너스 n 플러스 n 프라임에 절대값이어서 없어지고 이게 남습니다. 부호는 다르지만 어차피 절대값이지만 뭐 그 부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쵸?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은 거리 구하는 건 뭐 식은 죽 먹기다 뭐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직선과 곡선의 최단 거리 이용할 때는 뭘 이용하자? 접선의 아이디어를 좀 사용하자. 까지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지운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만 좀 지울게. 자, 두 번째. 점과 곡선의 최단거리. 점과 곡선의 최단거리 이제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얘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냐면 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어떤 곡선이 있고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있어서 이 곡선 위에 한 점, 이 점에서 이 곡선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 중 최단거리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최단거리가 얼마냐.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럼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거지. 왜 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이 있다고 하면 이 원과 이 이차함수가 만나는 이 곡선이 만나는 이 두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떨 거야? 같을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뭘로? 원의 반지름으로 같을 거야. 그치? 이해됐나요? 원을 또 조금 줄여서 원을 이만하게 만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처음 요점보다는 거리가 더 짧아졌을 거지. 그치? 왜 반지름 줄어들 거니까.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최단 거리가 언제겠어? 원이 저 곡선과 처음 딱 맞닿는 순간이 거리가 제일 짧은 지점일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해돼? 무슨 아이디어인지 이해돼? 그럼 어떤 지점? 요런 원. 그림이 내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지점에서가 거리가 최단 거리라는 거죠. 그림 진짜 더럽게 못 그렸네. 중심을 바꾸자.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게 원을 이용을 하는 건데 법선은 왜 나오냐? 원이 있고요. 원에 접선이 있습니다. 그럼 접점이 생기죠. 그렇죠? 이 접점에서 이 접선과 수직으로 지나가는 직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 지나 안 지나? 지나. 그치? 이 요성질을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은 이 곡선에도 접하고 원에도 접하는 직선일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에 이 접선과 수직인 녀석을 그리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날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애초에 원도 없고 접선도 없다고 원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이 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 그림이 접선이고 접선과 접점을 공유하면서 접점과 수직인 직선이잖아. 그치? 접선과 수직인 직선. 그치? 즉 법선이 반드시 어디를 지날 때? 이 점을 지날 때. 그치? 이해됐니?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때는 이제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면 되죠. 이제 이해됐니? 이해돼? 얘는 그래서 이제 법선을 좀 이용을 하면 점과 곡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다음은 뭐 적을 것 좀 적고요. 칠판 왼쪽 부분을 지워서 그 자리에 어이자. 아, 걔들 기운이 없냐? 자, 보면 공통접선이라는 겁니다. 공통접선. 공통접선이라는 게 뭐겠어? 두 함수의 동시에 두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그냥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이다. 뭐 이런 뜻이야. 그치?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그치? 두 함수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공통접선이라고 하는데, 공통접선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상황. 하나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딱 이렇게 생겨서 이 점에서 이런 상황. 뭐야? 접점이 일치하는 상황. 오케이? 접점이 일치하는 상황. 공통접선. 얘 F라고 하고 얘 G라고 하면 문제가 뭐겠어? F랑 G가 맞닿아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그치? F랑 G가 접하고 있을 때 그 접하는 지점에서의 접선을 말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선은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서로 만나진 않아서 그 교점에서의 접선이 아니라 그
그냥 어쨌든 따로따로 지 혼자 그냥 각각이 있는, 뭐 일로 가면 뭐 2차 함수는 결국 만나겠지, 얘랑 만날 텐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접점은 다른 경우, 즉 두 번째 접점이 다를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지겠지,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아이디어로 출발을 하고요, 이 상황은 어떤 아이디어로 출발을 하냐면 하나밖에 없잖아.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지, 그치? 이 점을 뭐라고 놓겠어? t라고 놓을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요 t라는 지점에서 요 f의 함수값이랑 g의 함수값이 일단 똑같아야 돼, 그래 안 그래? 첫 번째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쵸? 이해됐니? 두 번째, 이 점에서의 요 함수의 미분계수가 요 접선의 기울기인데 요 점에서의 gx라는 녀석의 미분계수도 이 직선의 기울기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t라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똑같을 겁니다. 요렇게 돼 있을 거야. 요 두 가지를 이용하면 웬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의 t 말고 t는 내가 임의로 놓은 거고 문제에 뭔가 미지수가 하나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면 되고요. 이렇게 연립하면 다 찾을 수 있게끔 돼 있다라는 건데, 접점이 다를 때는 얘네 둘, 이 하나는 뭐 t라고 놓고 하나는 t 다음 알파는 뭐야? u 좀 그래, k라고 놓죠, 뭐 이렇게. 이 녀석을 fx라고 하고요. 네, 이 녀석을 g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gx라는 함수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오케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g'(t) x-t 플러스 gt 이렇게 되겠지, 그 접선의 방정식이, 그치? 그쵸,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 이번엔 x좌표가 k일 때 이 fx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k x-k 플러스 왜 t야, k fk, 얘가 fx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치? 근데 두 직선이 같은 직선이어야 되잖아, 그치? 이 두 녀석이 일치한다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자가 공통 접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라는 얘기죠. 오키도키. 어려운 얘기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쵸?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됐니? 아니, 파트가 너무 어려운 문제, 별로 비단계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없더라고. 접선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하나 좀 볼까요? 문제를. 자, 뭘 보냐. 유형, 그래서 적고 나서 하자. 유형 7번을 좀 하나 좀 볼게요. 유형 7번. 적고 나서. 네, 7번 대표 문제 정도 하나 풀어주려고 합니다. 대표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하자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미정계수 접선과 관련된 미정계수 찾는 거. 자, y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ax 하고 y는 3x 플러스 8이 얘네 둘이 접한답니다. 그때 a가 얼마인지 구하랍니다. 오케이? 뭐 3차 함수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 않죠, 그쵸? 사실 너희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대충 다 알죠, 그쵸?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대충 이렇게 생겼고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 이렇게 딱 접하고 있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점의 x좌표 알아, 지금? 모르지, 그치?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놓을 거야? t라고 놓을 거야. 이해돼? 그럼 y좌표는 뭐겠어? 이 y좌표는 있잖아. 이 y좌표는 여기다 t 집어넣나 여기다 t 집어넣나 같은 값일 거야. 왜? 두 함수의 교점이잖아, 결국은.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니? 돼? 된다고 안 된다고? 되죠, 그쵸? 그래서 요점의 y좌표가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at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 점의 y좌표는 이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3t 플러스 8이라고 할 수 있어서 두 녀석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쵸? 얘만 가지고 a값, t값 다 찾긴 무리가 있지. 왜? 문자가 두 개니까 지금. 그치? 식이 하나 더 필요할 거예요. 뭐? 기울기를 이용할 겁니다. 오케이? 요 기울기 얼마야? 3. 그치?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민지야, 미분한 거 불러봐. 너 그거 엎드려 있으면 너 잔다, 너 그러고 있으면. 뭐? 불러.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돼서 미분계수 기울기가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a는 기울기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이 녀석을 a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 녀석을 좀 많이 귀찮습니다. 여기다가 슉 집어넣으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서 얘 풀면 t값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뭐 t값 찾은 거 뭐 여기다 넣으면 다시 a값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최소값 관련해서 유형 4번도 한번 보면, 유형 4번이란다, 미안해. 9번, 유형 9번. 유형 9번도 이제 이런 거지. 그 407번 정도 한번 볼게요. 407번 보면 y는 x 위에 이제 두 점은 고정돼 있어. 그치? 두 점은 고정돼 있어서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지금 AB 길이만 구하면 AB 길이는 구해져 있으니까 높이의 최소값만 구하면 밑변을 AB로 하는 삼각형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결국 그럼 그 문제는 뭐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고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에 어디 한 점에서 높이라는 건 이 수직거리가 언제 최단거리가 되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치? 여기서 y는 x니까. 그럼 민지야 뭘 찾아야 된다 그랬어? 점과 직선 사이,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최소값은? 그치? 얘랑 평행한 접선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치? 요 함수랑 평행한 접선, 기울기가 몇 짜리 접선 찾으면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1짜리 접선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기울기 1짜리 접선 찾으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고요. 그럼 뭐 넓이도 찾을 수 있고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그쵸? 어려운 얘기 아니죠? 좀 이따 오늘 만약에 시간 좀 남으면 내가 이렇게 대표 문제랑 풀 시간 좀 줄 테니까 뭐 나 없으면 뭐 집에 가서 풀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접선 문제는 뭐 이 정도만 관찰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좀 넘어가서 아, 민재 졸려. 너도 졸려. 그치? 안 졸려. 난 표정을 잘 모르겠어. 졸린 것 같은데 졸리냐고 물어보면 안 졸리고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어쩔 때 막 졸고 있고 막 그래. 좀 알 수가 없어. 자, 나도 졸립다. 밥 먹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졸립네. 슉슉슉슉슉. 자, 다음은 롤의 정리라는 걸 좀 볼 겁니다. 롤의 정리. 슉슉슉슉슉슉슉슉.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 아이고. 롤 사람 이름.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그냥 그런 겁니다. 롤이라는 롤 L 이 두 개가 들어가요. 롤이라는 녀석이 뭐 정리해놨나 봐. 뭐 누군지 나도 잘 몰라요.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자, 뭐냐면 정리니까 증명이 따라오는데 역시나 이제 이 증명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증명은 하지 않고요. 어떤 닫힌 구간에서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 다음에 양 끝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 미분이 된대. 지금 A, B 제외한 나머지 전부 모든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그 구간의 양 끝값의 함수값 C 똑같대. in y는 fx가 있어요. 오케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양 끝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속이고요. 그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미분 가능하고요. 오케이?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고 심지어 그 양 끝값의 높이가 똑같대. 함수값이 똑같다는 말은 그치? 오케이? 즉 A가 클지 B가 클지 모르겠지만 둘 다 높이 Y좌표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어야 돼.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속이 가능하다는 건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돼. 뭐 어떻게 가든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오케이? 이 fx는 어떤 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어떤 점이 존재하냐면 미분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녀석이 구간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 이게 롤의 정의입니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양쪽 끝에 높이가 똑같은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 FA와 FB, A와 B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C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얘기지. 즉 지금 요 그래프 내가 그냥 단적인 얘 하나만 그렸지만 봐봐, 여기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 뭐 그래프를 좀 다르게 그려도 뾰족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알았지? 부드럽게 연속이어야 돼. 미분 가능하려면 뾰족한 지점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니까 부드럽게 그리다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반드시 한 개 이상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직관적으로 와 닿죠. 그쵸? 얘가 뭐, 왜 이럴 때는 안 되지 않아요? 하는 거 없지. 그치? 직관적으로 그냥 와닿긴 합니다. 그래서 뭐만 잘 기억하면 돼. 롤의 정리가 뭐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 값을 구하세요.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롤의 정리가 뭔지 기억은 나야지, 그러면. 그치? 롤의 정리가 뭔지 정도. 또 한 번 더 줄면 핸드폰 내가 뺏어서 내가 월요일날 준다? 좋겠지, 그치? 이런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그래, 안 그래?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봐봐, 우리. 자. 이 정도 볼까요? 몇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잠깐만, 암산 좀 해보자. 암산,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암산이 안 돼.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고. 또 몇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 나와? 몰라, 이 참수를 하자. 뭘 해봐서 못하겠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자, 이렇게 있어요. 그때 0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 값을 구하세요.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거지. 오케이? 0 집어넣으면 몇 나와? 0 집어넣으면 6 나오고, 지금 함수가 F0 6 나오고, F4 뭐 4도 이제 6 나오게 내가 그냥 맞춰 놓은 거야. 알았지? 둘 다 6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다함수니까 연속과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돼, 그치? 다함수는 왜 미분 가능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고 0부터 4까지 연속이고요. 0에서 4까지 전부 미분 가능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구간의 양끝값이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이 녀석을 미분해서 C를 대입하면 20 빼기 4가 나오는데 얘가 0이 되는 C 값이 0과 4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대. 그걸 찾으라니까 C가 2가 나오지. 만약에 함수가 2차 함수가 아니거나 3차, 4차 함수가 되면 함수가 C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럼 그 중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은 반드시 구간 안에 들어가는 값만 골라줘야 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롤의 정리인 거니까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됐죠? 됐죠? 다음 평균값 정리라는 거. 저 앞에 있었던 사이값 정리랑은 완전 다른 얘기 알았지? 완전 다른 얘기인데 애들이 막 반대로 기억하고 있고 막 기억 못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 사실 얘를 응용한 게 롤의 정리인데 너무 간단해가지고 대부분의 책들에 롤의 정리가 먼저 써있더라고. 평균값 정리를 조금 응용시켜 놓은 게 롤의 정리인데 너무 얘가 훨씬 더 간단하니까 그냥 이거부터 설명해 준 겁니다. 어차피 증명 안 할 거라서. 자, 얘도 전제 조건은 다친 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있어요. 얘 양쪽 끝 함수값 안 같아도 돼. 그냥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만 가능하면 됩니다. fx는 뭐가 존재하냐면 b-a분의 fb-fa. 얘가 뭐야? a에서 b A와 b의 평균 변화율이야. 그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쵸? 이 평균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인 x는 c가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뭔 말이냐? 어딘가 x좌표가 a고 뭐 높이는 안 똑같아. x좌표에 b인 두 점이 있고요. fx가 이 두 점을 지나면서 미분 가능해야 되겠지. 즉 끊어져 막 뾰족하게 막 꾸불꾸불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부드럽게 지나야 돼.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그쵸? 그쵸? 뭐 어떤 경우 중 하나겠지. 이렇게 되면 이 두 점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지점. 오케이? 이 두 점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런 지점이 이 A와 B 사이에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부드럽게 연속이 되려면. 하나가 있을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는 보장하지 못하지만 최소 한 개는 있다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니? 이해돼요? 얘가 평균값 정리라는 겁니다. 뭐 얘도 아주 직관적으로 관찰하면 그냥 와 닿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롤의 정리가 왜 평균값 정리의 응용이냐면 FA랑 FB랑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냥 요 값이 0이 되니까 F'C가 0이 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니까 이제 롤의 정리는 그냥 평균값 정리를 응용시켜 놓은 거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됐니? 이게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뭐 이런 건데 이 유형 19가 있잖아. 좀 이상해. 아니 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 여기 왜 있나 싶어. 유형 19번은 그 평균값 정리의 변형이라고도 하기도 좀 그런데 왜냐면 평균값 정리 써가지고 값을 못 찾아. 자, 봐봐. 유형 19번. 그거 내가 하나 풀어줄게. 자, 문제 보면 447번이에요. 447번. 함수 fx가
x 세제곱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0과 1 사이에 어떤 세타라는 어떤 그냥 미지수가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떤 미지수가 하나 있어서 fa 플러스 h는 fa 플러스 h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를 만족시킬 때 h가 0으로 갈 때 그 리미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왜 있나 몰라. fa 플러스 h는 그냥 여기다 이제 a 플러스 h를 집어넣을 거야. 이제 a 플러스 h의 세제곱은 이제 fa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a의 세제곱, 그치? 플러스 h 곱하기 f 프라임이라는 게 이 녀석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세타 h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누구야? 왜 이렇게 날 찾아? 자, 그래서 얘 전개해서 싹 이항시켜요. 전개해서 이항시키면 a 세제곱 없어지고 3a제곱 h 플러스 3ah 제곱 플러스 h 세제곱은 뭐 h 곱하기 3의 a 플러스 이거 싹 전개할게. a 제곱 플러스 귀찮아. 귀찮아. 2ah 세타 플러스 졸라 귀찮아. 그치. 세타 제곱. 이거 만들면 안 되네. 그냥 하지 말자. 귀찮다. 그냥 뭐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래서 h 이렇게 나눠. h 이렇게 하나씩 나누면 3a 제곱 플러스 3a h 플러스 h 제곱 또 3도 나눠. 이렇게 3도 나누면 요 녀석이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얘 결국 이제 세타는까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세타는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리미트 팍 씌우면 이렇게 타타타닥 다 없어진다. 좀만 더 해보자. 좀만 더. 계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정리가 이렇게 이쁘게 안 되지? 내가 하기 싫게. 정리를 좀 더 해야겠다. 그치? 자, 보면 정리를 그냥 하면 좌변 전개할게. 3 a제곱 h 우변 전개할게. 우변 더하기 6 a 세타 h의 제곱 여기까지 3h를 계속 곱하는 겁니다. 더하기 세타 3 세타 제곱 h의 세제곱 이렇게까지 남아. 그치? 그러면 계산이 여기서부터 이쁘게 되네. 3a제곱 h 3a제곱 h 이렇게 없어지고 h 2개 3개 이렇게 2개 3개가 다 약분돼. 문제 끝에 h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서 양변 h로 막 나눠도 됩니다. 즉 3a 플러스 h는 6a 세타 플러스 3 세타 제곱 h 이제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을 세타는 이라고 다시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리미트 우리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잖아. 그치? 그럼 세타는 이 필요하지 않아?
H는 이로밖에 정리가 안 되네. H는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지? 이럴 때 답지를 봐야 돼. 뭐야 이거. 나쁜 선생. 문제 이상해. 447번. 그냥 막 루트 씌워가지고 막 했네, 그냥. 여기서, 진짜. 좀만 참아봐. 민지야, 여기 봐봐. 여기. 얘를 이제 결국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니까 그 세타를 결국 얘를 h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 결국 이제 요 녀석을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야 돼, 결국은. 어떻게 다른 거 없나 봤더니 얘 그냥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왜 있나 싶어요. 일단 끝까지 해봅시다. 있으니까. 그럼 이제 세타가 두 개잖아, 그치? 세타가 두 개인데 요 녀석을 세타는 만들려면 완전 제곱식이 필요하지 않냐? 완전 제곱식. 진짜 미안한데 이래도 되나 싶은데 있잖아. 째려보지 말고 이래도 되나 싶은데 여기 이렇게 해놓고 얘들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살려서 여기서 그냥 나눠. 이 나쁜 녀석. h로 나누면 슉슉슉슉슉슉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은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만들면 3h로 양변 나눈 거니까 a 제곱 플러스 ah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남아서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a 플러스 세타 h는 뿔마 루트 a 제곱 플러스 ah 플러스 h 제곱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세타도 양수고 h도 양수고 a도 양수라고 써 있어서 좌변이 양수거든, 그치? 그럼 우변도 양수여야 돼, 그쵸? 좌변이 양수니까 우변도 양수여야 하고요. 그러면 a 이항시켜서 세타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어디 갔어? 이거 하나 없어졌지. 이거 하나. 그래서 세타는 정리하면 h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ah 플러스 3분의 h 제곱 빼기 a,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리미트를 씌우면 되겠지.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워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세타는 이니까 세타 자리를 요 녀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면 봐봐, 분모 0 집어넣으면 0 되죠, 그쵸? 그래 안 그래? 분자도 h에 0 집어넣으면 0 됩니다, 그치? 그래 안 그래? 분모 지금 a에 0 집어넣으면 0 되고요, h에 0 집어넣으면 0 되고, 분자도 h에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분자 유리화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루트 플러스 a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민지야 그러고 있지 말고 그러고 잘 똑바로 앉아라. h 0으로 갈 때 유리화를 하면 h의 루트 a제곱 플러스 ah 플러스 3분의 h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그치? 분자는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을 빼면 ah 플러스 3분의 h제곱 이제 이렇게 남는데, 그럼 h가 하나 띵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쵸? 그래 안 그래? 약분되고 나면 그럼 그 다음 남은 h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만 남냐? 남은 h에다 0 집어넣으면 뭐만 남냐면 루트 a제곱 남고요, 여기에 플러스 a 하나 남고요, 여기는 a 하나 이렇게 남아서 분모는 2a가 되고 분자는 a가 돼서 답이
2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귀찮아도 열심히 그냥 계산을 해봐라. 이런 문제고, 평균값 정리, 봐봐. 유형이 평균값 정리의 변형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문제가 왜 평균값 정리의 변형인지 나도 몰라요. 평균값 정리를 뭘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이 녀석이 평균값 정리 가지고, 이제 평균값 정리 가지고 얘를, 평균값 정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주어진 저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돼. 얘랑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가 같아지는 저 세타가 얼마인지 구하세요. h가 0으로 갈 때 세타가 얼마인지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인데,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이렇게 놓으면 y는 x 세제곱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 어딘가 a라는 지점과 a 플러스 h라는 지점을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요 지점 a 플러스 세타 h라는 지점이 세타가 0과 1 사이 숫자니까 세타 h는 h보다 작은 값이야. 그래 안 그래? 세타 h는 h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딘가 a 플러스 세타 h가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요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요 지점, 요 세타 값이 2분의 1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얘네 둘의 딱 가운데 값인지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평균값 정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뭐 요런 정도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아. 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위에 있는 걸 해준 이유가 밑에 있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합니다. 알았지? 밑에 있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해서 밑에 있는 걸 먼저 좀 풀어줬고요. 그래서 4단원 여기까지 하고 C단계 문제 좀 볼까요? C단계. 이런 C단계. 어... 449번 같은 건 이제 여기 봐봐. 449번 같은 건 이제 내가 또 안 풀어줘도 돼. 어떻게 하면 돼?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괄호 안에 막 n분의 1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 그치? n분의 1 치환하면 돼. 그치? n분의 1을 뭐 h 이런 걸로 치환해서 미분계수로 이제 해석을 해서 좀 풀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빠밤빰빰빰. 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 짠짠짠. 453번, 458번 두 문제는 빼세요. 453, 458 두 문제는 빼고요. 459도 뺍시다. 좀 복잡한 녀석들은 좀 빼자. 또 464번도 빼요. 문제가 별로예요, 이런 문제. 어렵진 않거든, 얘는. 어렵진 않은데, 이제 사실 뭐 b제곱 마이너스 3ac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것만,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 있긴 좀 그렇고요. 466번도 뺍시다. 466번 또 빼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좀 쉬자. 좀 쉬자.